네, 안녕하십니까. 메가전 클라우드의 노용환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부분은 지난해 제가 PM으로서 참여했던 KB손해보험 미주법인의 AWS로의 마이그레이션 사례입니다. 네, 장표를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테크니컬한 부분보다는 프로젝트 관점에서 어떻게 프로젝트를 진행했는지, 그리고 프로젝트 수행에 어떤 점을 느꼈는지 그런 부분들 위주로 말씀을 드려서 차후에 유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시게 될 때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KB손해보험의 위치부터 보겠습니다. 위치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국과의 시간이 무려 14시간이나 난다는 점입니다. 미국 내 한 개 법인과 한 개 사무소로 구성되어 있고요. 가운데 장표에서 보시면 우버를 타고 한 30분 정도 가면 맨하탄 타임스퀘어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IDC는 법인 오피스가 있는 건물 같은 층에 IDC가 위치하고 있고요. 그러면 KB손해보험 미주법인이 왜 AWS로 이전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들어보셨겠지만 NYCRR 500이라고 하는 사이버 시큐리티 리퀘어먼트가 있습니다. 금융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룰이고요. 전체 2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NYCRR은 뉴욕 Code Rules and Regulations의 약자이고요. 다음과 같이 데이터 및 정보 시스템에 대한 보안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출 통제니 파악이니 멀티팩터 오텐티케이션이니 암호화 이런 부분들은 기본으로 되어 있고요. 한국보다 좀 더 광범위한 MPI라고 하는 Non-Public Information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23가지 항목이 뭔지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좀 약간 현기증이 날 수 있는데요. 사이버 시큐리티 프로그램과 팔리시를 기준으로 해서 페너트레이션 테스트, vulnerability assessment, audit trail, access privilege, 그다음에 리스크 매니지먼트, MFA, 엔크립션, 보기만 해도 굉장히 좀 무거운 주제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KB손해보험의 미주법인이 왜 AWS를 선정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외적 요소로는 NYCRR이라고 하는 레귤레이션을 준수해야 되는 당면 과제가 있었고요. 그 NYCRR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노후 장비를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들어가는 보안 솔루션들이 또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비용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왼쪽을 보면 제가 만약 담당자라고 할 때도 굉장히 막 무거운 느낌이 듭니다. 근데 오른쪽을 보시면 타이레놀 하나 먹은 것처럼 좀 시원한 느낌이 들 수가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AWS는 글로벌리 보안과 컴플라이언스에 관련된 규정들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라스틱 오퍼레이션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비용 최적화도 가능하고 초기 투자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죠. 또 하나는 매니지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을 받게 되면 7x24365 안정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보험 업무에만 이제 집중하면 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법인 담당자 입장에서도 AWS로 이전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기간은 작년 2월부터 7월까지 약 6개월간 진행이 되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서머타임이 적용돼 있어서 14시간의 시차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시차를 한번 극복해 보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3개월 동안 저를 포함해서 저희 프로젝트 팀원들이 야간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3개월 정도를 하다 보니까 체력에 한계가 온 거죠. 이거는 뭐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시차에 굴복하기로 하고 회사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뉴저지로 날아가서 나머지 3개월은 현지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근무할 때는 얼굴 보고 얘기하자 그랬을 때는 행아웃을 가지고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을 했고요. 그냥 말만 하자 그랬을 때는 카카오톡의 보이스톡을 좀 이용했습니다. 전체 인원은 저를 포함해서 5명이 투입이 됐었고, 물론 이제 백엔드에서 많은 분들이 또 도움을 주셨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사항이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WBS를 작성했던 것들을 좀 간추려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장표를 만들었는데요.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초기 어세스먼트 하는 과정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요구사항 및 현황 분석과 계획 설계, 그다음에 인프라 구축, 마이그레이션, 운영 정책을 적용하고 통합 테스트 이후에 운영 전환하고 마지막으로 매니드 서비스로 이관하는 총 8개 단계로 진행을 했습니다. 파란색으로 제가 마킹한 부분들은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마킹을 했는데, 첫 번째 그 요구사항 및 현황 분석 단계는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를 게더링하고 시스템과 어플리케이션을 분석하고 식살 분석을 통해서 어떤 인스턴스를 사용할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는 단계입니다. 저 단계를 좀 더 세밀하고 정교하게 하게 되면 나머지 2단계부터 8단계를 좀 더 손쉽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이그레이션 단계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법인의 AWS로의 이관이 NICRR과 관련된 시큐리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5번째 단계에서 이제 보안을 적용하는, 그러면 시큐리티 그룹과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그 EBS를 암호화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5번째 운영 정책에서 적용을 했었고요. 오버롤한 아키텍처입니다. 그 고객사 정보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아키텍처를 말씀드리는 건 어렵고, 왼쪽에 온프레미스는 뭐 상징적인 의미로 집어넣은 거고요. 오른쪽 보시면 AWS의 버지니아 리전을 메인 센터로 하고 노스 캘리포니아 리전을 백업 센터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올인 마이그레이션이에요. IDC에 어떤 시스템도 남아있지 않은 올인 마이그레이션이고, 보험 코어, 그다음에 그 업무 시스템 등 IDC에서 사용하고 있던 모든 시스템들을 AWS로 이관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AWS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을 론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서비스들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고요. 이번 프로젝트에서 저희가 적용하는 AWS 서비스들은 노란색으로 마킹을 좀 해봤습니다. 일일이 제가 새로 변경된 아이콘으로 좀 만들었는데요. 아시다시피 뭐 EBS, S3, ELB, EC2, 워크스페이스, SES 익숙한 서비스들을 많이 적용을 했고요. 특이한 점은 아마 국내에서는 사용하신 분들이 많지 않을 텐데 스노우볼을 적용을 했습니다. 데이터 이관을 하기 위해서 스노우볼을 적용했고요. 스노우볼과 관련된 또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건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IT 프로젝트 진행하는 것과 사실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 그 프로젝트 룸에
저렇게 기다란 화이트보드가 있었는데 제가 모자이크 처리를 했지만 왼쪽에 드문드문 보이는 주황색 점 같은 것들이 보일 겁니다. 어플리케이션별로 문 차트를 가지고 제가 관리를 했고요. 오른쪽 부분은 저희가 수많은 협의를 진행하고 가장 좋은 해결책을 찾기 위한 여러 가지 협의 진행했던 지우고 쓰고 지우고 썼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수행했을 때 프로젝트 관리하는 PM의 입장으로서는 여러 가지 그 액티비티가 있을 텐데 이번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에서도 진척도 관리나 위험 관리들을 빠짐없이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 장표는 약간 좀 쑥스러운 장표가 될 수 있는데 왜 KB 손해보험 미주법인이 메가존 클라우드와 프로젝트를 수행했을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메가존 클라우드는 클라우드 전환 경험이 많은 충분한 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거기다가 저는 이번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그 베조스 회장이 고객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하고도 뭐 같은 맥락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약 고객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끊임없이 물어봤고 그래서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가져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안정적인 MSP라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3박자가 맞았기 때문에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AWS 이관 후의 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뭐 일반적인 내용들이 될 수 있지만 4가지로 압축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온프레미스 대비 저스펙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누구나 우리 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처리 용량을 저희가 예측하지 않아도 우리 이른바 일라스틱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세 번째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안정적으로 7x24365를 지원할 수 있는 인력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마이그레이션 다 하고 나서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제 법인은 보험 업무 본연의 비즈니스에만 집중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도 역시 약간 쑥스러운 페이지가 될 수 있는데요. 제가 고객께 여쭤봤습니다. 메가존 클라우드의 MSP 만족도를 얼마 주실 수 있습니까? 5점 만점에 5점을 주셨고요. 왼쪽 그림은 COC라고 해서 클라우드 오퍼레이션 센터라고 메가존에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입니다. 법인과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서 365일 24시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3개월 동안 미국에 체류하면서 진행을 하다 보니 뭐 에피소드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단 차량 없이 식사를 하러 가는 것들도 어려웠고 그래서 렌터카를 빌릴 수밖에 없었고 4월임에도 불구하고 폭설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기억에는 한 2번 정도 거기는 셧다운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물론 저는 이제 뭐 출근을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었는데 가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고요. 7월 4일 인디펜던스 데이 때문에 또 작업을 못했던 경험이 있고 오른쪽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노우볼이에요. 저 장표를 집어넣은 이유는 그 AWS 콘솔에서 뭐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50TB의 스노우볼을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페덱스를 통해서 받아본 용량이 4.3기가짜리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원숭이도 정말 나무에서 떨어질 수가 있구나. 뭐 누구든지 실수는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보내고 다시 배송받는, 그래서 약 일주일 정도가 지체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 장표입니다. Lessons Learned인데요. AWS로의 뭔가 마이그레이션, 사람들은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말 실력 있는 조력자가 필요하다. 이거는 정말 제가 많이 느꼈던 점이고요. 그리고 해외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시간하고 거리 혹은 문화를 충분히 이해해야만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다. 두 번째에서 제가 느낀 점이고요. 마이그레이션을 할 때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이 많을 겁니다. 데이터의 중요도도 필요하고 또 연관성도 필요하고 그런 것에 따라서 어떻게 우선순위를 가져가야 될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프로젝트 수행하고 안정화 단계 거치고 소위 말하는 고도화 단계를 거칩니다. 제가 한문으로 명품화라고 적어봤는데, 우리가 마이그레이션을 했다고 해서 다 끝난 것들이 아니고 정말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해야만 마스터피스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 내용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금융사의 워크로드를 AWS로 전체 마이그레이션 한 사례인데요. 테크니컬한 부분보다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제가 느꼈던 점들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려서 차후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런 유사한 프로젝트를 하시거나 하시게 될 경우에 제게 연락을 혹시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